중동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 오프라에서는 차량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집트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도중에 IS 소행 추정 폭탄 테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와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를 경고한 이틀 뒤인 현지 시간 7일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북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중국과 북한에 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예루살렘 역시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한지구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차량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20대 이스라엘인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한지구 오프라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21살 팔레스타인인이 차량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중에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를 감행한 시라드 출신 팔레스타인인 말락 하메드는 이스라엘 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마겐 다비드 아돔 의료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맥박이 없는 20대 남성을 치료했지만 사망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집트 북부 주요 도시인 탄타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콥트 정교회 소속 교회에서 주일 예배 도중에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보안당국 관계자는 누군가 교회 내부 앞좌석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 조종으로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마르코 교회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최소 1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테러를 시도한 범인은 교회 내로 진입하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밖에서 자폭했습니다. IS는 이날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교회 연쇄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지난 4일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목표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밤 지중해 동부 해상에 있는 해군 구축함 포토함과 로스함에서 시리아의 공군 비행장을 향해 약 60발에서 70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격 시점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8시 45분이었고 시리아 시각으론 7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중부의 홈스 인근의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시리아 전투기들이 이륙한 곳이라는 전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폭격 후에 자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미국이 정의 편에 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 정권이 아라사드 시리아 정권을 상대로 한 첫 공격이며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내린 군사 행동 명령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최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응징하는 차원에서 감행된 것입니다. 지난 4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칸셰이쿤에서는 화학무기 살포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7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치명적인 화학무기의 사용을 미리 막고 저지해야 한다며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시리아 공군기지의 공격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9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은 만약 당신이 국제협약을 위반한다면, 만약 당신이 협의 준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위협이 된다면 어떤 시점에서 대응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missile, that's a red line for President Trump, isn't it? If we judge that they have perfected that type of a delivery system,
then that becomes a very serious stage of their further development. Finally, sir, on the issue. 한편 지난 주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로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과 홍콩에 배치된 강습 상륙함 2척까지 포함하면 이들 함정이 이끄는 해상전단은 가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달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을 마치고 서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항공모함 칼빈스는 호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반도로 기수를 틀었습니다. 한미 훈련을 마친 항모가 불과 한 달도 안 돼 재차 투입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움직임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불량 정권은 핵을 가질 수 있는 정권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지역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번 공격이 북한과 이란에도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בוקר טוב. ישראל תומכת תמיכה מלאה בתקיפה האמריקנית בסוריה. 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מטעמים מוסריים לנוכח המראות הקשים מאידליב וגם כדי שיהיה ברור יש מחיר לשימוש בנשק כימי.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습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사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하고 분명한 반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지지한다며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시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이란과 북한, 다른 장소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적당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의 공군기지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강하게 단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략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강하게 단죄한다. 또 일부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이번 군사적 공격이 우리를 노린 그 무슨 경고성 행동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라며 미국을 향해 강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예루살렘 역시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는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미래 국가의 수도로 인정하는 두 개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현재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수도로 인식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950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한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이를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승인을 묵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촌을 승인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승인을 묵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정착촌을 승인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서안 지역 내 새로운 정착촌 건설 및 약 2,000채의 정착촌 건설을 허가하고 90헥타르의 토지를 국유지로 수용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평은 이스라엘 정부가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에 협조해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